자, 마저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은 서로 다른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2의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개를 뭐예요? 삭제해줘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돼요. 여기 얼마라고요? 10. 자, 이 기호가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내는 게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네! 그렇게 말고 네! 그 뭐냐 위에 n 플러스 2pn이랑 네! 아래 n 팩토리얼 써도 돼요? 당연하죠.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방금 너가 설명한 걸 풀었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아주 잘했어. 지금 보면 너가 한다는 게 이거 아니야. np 여기에 이거를 내가 n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얘가 조합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떤 녀석이냐면 얘예요. 얘. 어차피 써내면. 얘를 써내면 이렇게 된다고. 얘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뭐지? 그 n 플러스 2에 n을 빼서 n 플러스 2c 이걸 했는데 걔가 얘잖아요. 아니 2로 해도 되는 거예요? 2로 해도 되냐고요? 2로 하면 안 되죠. 누가 해도 여기서 중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얘가 똑같은 게 뭐야? 얘가 똑같은 게 n 플러스 2에 c의 n이죠. 여기 2가 왜 나오죠? 여기 2가 없는데? n 플러스 2에서 n을 빼서 그러니까 n 플러스 2에서 n을 빼면 그게 뭐야? 이 수열을 계산한 결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위에 있는 식이 된다고 이렇게. 자, 봐봐. 얘 녀석이 뭐냐면 이 녀석은 n 플러스 2의 팩토리얼에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로 나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n인 거고 지금 r이 n인 거잖아, 이렇게. 얘로 나눌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너가 말한 대로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얘가 뭐라고? n 플러스 2pn이라고 수열이라고. 근데 조합이라는 녀석은 뭐야?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했더니 얘는 뭐야? 다시 나눠줘야 조합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이 얘랑 똑같다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이 되지? 그럼 여긴 뭐야? n 팩토리얼하고 여기서 n 팩토리얼까지가 날라가지. 여기 남아있는 게 분자에 남아있는 거는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분모에 2 남아있고 얘가 15니까 얘가 30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5, 6, 30이니까 얘는 4가 되겠어. 답을 맞았네. 답은 맞았어. 와, 때려 맞추겠네. 저기 뭐야? 맞춘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때려 맞추더니 이렇게 때려 맞추면 다른 문제는 못 풀 거 아니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봐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때려 맞추면 밑에 있는 걸 못 내가 풀잖아. 맞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맞췄지? 그 뭐지? 그 앞에 있는 C 앞에 있는 숫자만 같으면 다 같은 거잖아요. 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6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NC2에 플러스 NC3. 자, 얘를 더하면 사실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는데 공식대로는 풀어보지 않을게요. 자, 얘 261페이지 보면 그 박스 위에 4번 공식이거든, 얘가. 4번 공식. 네, 지금 하는 거는 헷갈리니까 여기는 그냥 공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증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니까 n-2의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지금 이게 더 자연스럽게 돼줘요.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돼요. 거기에 더하기 똑같이 n 팩토리얼에 얘는 어떻겠어? n-3의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21.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들만 봅시다. 얘는 n-2부터 다 삭제될 거니까 분자에 남아있는,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써보자. 분모가 2고 분자에 남아있는 거는 n하고 n-1이 남아있죠. 이렇게. 자, 이 녀석 봅시다. 플러스 이 녀석은 3배에 어디 갔어? 3이니까 n 곱하기 n-1에 n-2 이렇게 3개가 남아있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통분하면 되지. 얘를 통분해볼게요. 통분. 얘를 통분하면 6분의 여기 3 곱하면서 얘는 n에 n-1에 n-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녀석. 그지? 뒤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n에 n-1에 n-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 2배. 저기 예. 첫 번째 식에서 3팩토리얼인데 그냥 3분의 가 나오는 아, 6분의구나. 그러면 얘는 안 곱해줘도 됩니다. 그죠? 근데 왜 팩토리얼이 다 사라져요? 자, 얘는 n 팩토리얼이니까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네. 얘는 n-3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럼 n-3까지 뭐예요? 다 약분이 되죠? 그럼 이 앞에 남아있는 거는 n하고 n-1하고 n-2가 이렇게 남아있죠. 약분이 되면 그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n 팩토리얼은 써볼게요. n-2, n-3, n-4, n-5, n-6, n-7. 아, 더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이게 n 팩토리얼이죠. 그럼 n-2 팩토리얼, n-3 팩토리얼은 n-3부터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n-3, n-4, n-5, n-6, n-7 이렇게. 그럼 얘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럼 얘가 서로 분수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1이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뭐야?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분모는 3팩이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자, 그럼 이 녀석이 20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더하면 4죠, 4. 4배에 n, n-1, n-1.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4로 나누면 30이고. 자, 얘는 6, 5, 30인가? 그러면 2, 3, 5. 안 되네? 6, 5, 30 맞죠? 5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 보네. 자, 어디가 잘못됐냐? 통분하면 곱하기 3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통분 이렇게 하는 거죠? 통분을 엉터리로 했네요. 다시 그러면 6분의 n-1로 묶어주면 남아있는 게 3의 n-2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이 녀석이 틀린 거 아니지?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0, 얘가 60입니다. 60. 즉 n-1, n-2. 자, 연속한 세 수의 곱이 60이라. 60을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6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2 곱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네. 그럼 n이 5가 되겠네. 괜찮은가요? 다항식의 연산이었죠. 다항식의 연산.
자, 기호는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고 이제 실제로 경우의 수를 셈하러 가봅시다. 경우의 수를 셈하러. 기호 이거 어렵죠? 한 번에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있냐면 셈과 마플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거 거기 기호가 나와 있는 부분만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우의 수는 공통수학에서 딱 한 단어만 들어있으니까 얘를 뭐 선행을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기말고사 볼 때 바로 생각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바로는 생각나지 않더라도 한번 했던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다시 생각해낼 수 있겠죠. 선행의 장점이죠. 이해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한 거를 순서를 없애버릴 거야. 그게 조합이야.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만날 때 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순열 문제다 그래서 순열을 풀 게 아니라 순열 문제더라도 조합으로 계산해서 나열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 오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 몇 문제만 해봅시다. 262페이지에 17번 보자. 자, 6명의 대의원 중에서 대표 2명이야. 중복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 중복되는 거 삭제하라 이 말이죠. 6명에서 2명 뽑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를 내가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15가지의 경우수가 되겠죠. 이건 연습 안 할게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조합의 성질 263페이지. 와,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다. 기호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22번보다 22번. 자, NC4하고 NC5하고 같대. 즉, 두 조합의 기호가 같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랑 서로 다른 N개에서 5개를 버리는 거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4 더하기 5가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 값이 9가 됩니다. 조합의 기호를 성질을 잘 활용해라.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면 자, 뭐 당연한 거 똑같이 또 적어놨네. 25번 하지 말고 26번 해보자. 26번 보면 7CR이가 R이랑 7CR-1이랑 같대. 그러면 두 조합 기호가 같다는 거는 서로 다른 N개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저 7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R이랑 R-1을 더하면 그게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R 값은 4가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볼게요. 여기로 다 풀어볼 거야, 문제. 30번 문제 보면, 자, 2 곱하기 NC4라는 녀석이 NP2야. 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풀면 되겠다. 자, NC4라는 녀석은 내가 N을 모르니까 뭘 바꿀 수가 없겠지. 자, 봐봐. 그러면 NC4라는 녀석을 내가 나눠볼게. 2로 NP2야. 그럼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중복된 2개를 삭제해줬네? 그런 뜻이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얘가 NC2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NC2하고 NC4가 같으면 N 값은 4하고 2를 더한 값이랑 같은 거죠. 즉 서로 다른 N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를 버리는 거랑 같으니까. 준아 이거 이해되나요? 아니에요. 자, 6개가 있어. 1, 2, 3, 4, 5, 6. 그러면 내가 여기서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2개를 버리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건 서로 다른 6개에서 2개를 버리는 거와 같은 경우의 수다. 이게 그런 뜻이야. 지금 설명은. 나왔으면 됐어.
자, 22번부터 33번까지 쭉 기호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태연이 열심히 한다. 근데 음. 18은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또 연습. 왜 안 돼? 안 되는 게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연산 문제인데. 자, 32번 보면 NC3에 곱하기 18이라는 녀석이 NP4잖아 이렇게. 그러면 NC3이 어떤 녀석이야? 얘는 n 팩토리얼에 n-3의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녀석이야. 방금 연습했잖아. 그대로 쓰면 되지. 근데 선생님 얘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아 얘는 우연찮게 이렇게 나온 거야. 우연이 나온 거야. 우연히 안 나온 거야. 그냥 정의대로 푸는 성질. 그냥 기호 성질대로. 거기에 곱하기 18 했더니 자, 이 녀석은 n 팩토리얼을 내가 n-4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순열의 기호잖아요. 그러면 얘는 6이죠. 6, 3, 18인데 3이네. 3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거야. n 팩도 뭐야? 아니야. 그냥 다 계산하면 나오겠네. 금방 나오겠네. 자, 이렇게 우연히 되는 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딱 맞춰져가지고 딱딱딱 맞춰서 예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렇게 됐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해요? 또 나왔다. 계산 어떻게 해요? 아까 했는데 또 나왔어. 자, 얘는 n부터 곱한 거고 얘는 n-3부터 곱한 거잖아. 네. 여기에 분자에 남아있는 게 n의 마이너스 2까지. 그렇지. -2까지. 오, 살아있어요. 거기에 3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변은 n에 n-1에 이거 아니야. n-3까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뭐야? 양변을 이렇게 약분해 버릴 수 있잖아. n-3이 3이네. n 얼마야? 6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분 되잖아요. 팩토리얼은 다 이제 약분 되게끔 나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3차식인데요? 4차식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기호에 더 집중하세요.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은 지금 살짝 딸려도 되니까 살짝 따질 수가 있나? 우리가 사칙, 다항식 연산하고 왔는데 당연히 잘 알죠. 기호에 더 익숙해지세요. 기호가 나왔을 때 그냥 딱 두 가지지. NCR은 그냥 순열해서 그 RDL을 나열한 거를 삭제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냥 팩토리얼로 계산한다. 좋았어. 태연이 이해됐으면 됐지 뭐. 조합은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여기는 예제 문습을 다 풀어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모르면 안 돼. 2시까지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너네 그림까지 연습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통과가 돼요. 31번 모르겠어요. 31번. 자, 모르겠는 거는 바로바로 질문하면 돼요. 자, 31번 봅시다. 31번. 자, NC2가 이 녀석이 6분의 NP3이야. 그럼 얘를 일단은 먼저 고려해 볼게. 혹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조합이지 않을까? 왜냐면 순열을 나눴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3팩, 여기가 만약에 3팩이면 얘가 조합으로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은 3팩이네, 마침? 그러니까 얘는 NC3인 거죠? 알 것 같아. 좋았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뭐야? 얘도 이것처럼 계산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기 전에 혹시 순열이 나누어져 있으니 얘가 조합이지 않을까 의심하라고. 근데 거기 보면 32번은 조합이 아니야. 순열로 18로 나눴는데 조합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고 만약에 조합이면 조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간단해. 준아 좀 오늘 늦게 왔는데 잘 이해하고 있네요.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죽었나? 태연이 엄청 열심히 하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어디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배웠어요? 네.
학원을 두 군데나 다녀요? 네. 네. 근데 그때 이해 못해서 아, 받아들였어요. 이해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지금은 할만해요? 네.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기호의 성질을 알면 되는 거야. 그랬으면 넘어가도 돼.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한 기호가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요. 기호 하나씩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는 정말 조합의 셈을 한번, 조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어보자 이거야. 뭘 통해서? 조합의 기호를 가지고 한번 셈을 해보자는 거야, 경우의 수를. 자, 1번 문제 봅시다. ABC, 자, 264페이지야.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보자. 자, 1번 보면 A, B, C, D가 있어요. 지겹다, 그지? A, B, C, D 지겹다. 세 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세 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라고 중학교 때처럼. 여기 세 개 뽑을 거야. 근데 D가 반드시 뽑혀야 된대. 그럼 D를 뽑아야지 이렇게. 그죠? 그럼 D는 이미 뭐 한 거야? 뽑힌 거죠. 그죠?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기에 뭐를 선택해야 돼? 두 개를 선택해야 되지.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나열하는 게 아니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 하면 순열이고 그 순열을 두 개 뽑은 거를 다시 순서를 없애주면 되죠. 그러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D를 반드시 포함한 녀석은 6가지. 그래서 괜찮아? 자, 5번 문제. 옆에 5번 문제도 봅시다. 자, 세종대왕 오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자, 두 개를 뽑을 때 리을을 포함하지 않고 뽑는데, 자, 그럼 두 개 뽑을 거야, 이게 두 개. 근데 리을을 안 뽑을 거야. 리을 안 뽑을 건데 뭐야? 빼버리면 되지. 리을 나가. 세은이 나가 이거죠. 자, 리을 나가.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두 개만 선택하면 되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뭐야. 이미 세팅은 해놓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세팅은. 자, 거기 있는 8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면 또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두 개만 뽑아요. 네? 여기서. 네 송이를 뽑을 거지? 그러면 흰색 두 송이를 반드시 포함하였다. 흰색 두 송이는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지. 네. 그럼 나머지 두 개만 뽑으면 되잖아. 총 몇 개에서? 아, 총 몇 네 개? 개. 총 4개야? 꽃송이가 총 몇 개야? 9개. 거기에서 이미 흰색 두 개는 뽑혀 있어. 남은 게 몇 개야? 7개. 거기서 몇 개 뽑을 거야? 2개. 그래서 72. 됐나요? 이해됐나요? 네. 가볍게 생각. 여기는 문제도 어려운 거 없어. 조합을 어떻게 계산할지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그럼 요거 연습이 되면 이제 그린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문제가 풀릴 거예요. 바로 그린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거야. 오, 다 했네. 근데 근데 이게 여기가 3면 0이잖아요. 영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밑에까지 얘가 네. 제곱근 아니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근데 이게 음수인데요? 응? 음수잖아요. 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잖아, 그렇지? 음수죠. 그럼 0이 돼야 안 돼요. 여기 되면 안 돼? 여기 되죠. 이건 돼요. 0은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문제 오류는 문제도 오면 아니 부등호 모양이 틀렸어요. 그 밑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앞에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여기 개념 보면 어디 갔냐? 그러네. 이거 부도방이 틀린 거네. 잠깐만 계산해.
그러면 봐봐. y-4 뭐 어떻게든 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에 두 개 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봐봐. 얘가 0이면 생각해봐. 얘가 0이면 그리고 얘가 0이면 얘는 얼마야? 이 총 값이? 0. 그렇지. 그럼 이 값은 얼마야? 0. 성립합니까? 아, 맞네. 아, 성립하죠. 괜찮죠? 네. 하시죠. 네. 자, 답을 불러볼게요. 자, 264페이지에 자, 1번에 6, 2번에 10, 3번에 10, 4번에 21, 5번에 6, 6번에 35, 7번에 35. 넘어갑니다. 자, 이거 연습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적어도라는 게 나왔다. 적어도라는 거는 여사건을 말하는 거지. 즉, 연산 기호로는 빼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6개의 문자가 있는데 D, E, F, G, H, I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포함된대. 그럼 적어도 하나의 모음 몇 개를 뽑는 거지? 3개를 뽑는 거야. 그럼 봐봐.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이렇게 3개를 뽑을 건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여기에 모음이 하나인 경우, 모음이 2개인 경우, 모음이 3개인 경우를 다 더하면 뭐야? 적어도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이것보다는 전체에서 전부 다 자음인 것만 빼는 게 더 간단하잖아. 그래서 여사건을 쓸 거야. 어떨 때? 적어도 때. 무조건은 아니고, 케이스 분류를 해봤는데 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적은 경우도 있어. 무조건 적어도라고 해서 여사건이 아니야. 그럴 때는 이걸 쓰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야? 여사건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여기도 자음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자음이 들어야 되고 자음이 들어와야 돼. 그럼 자음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자음 4개 중에서 뭐야? 3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얘는 4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 괜찮아? 자, 이번에는 수녀라고 조합하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5번 문제 같이 볼 건데 베리베리 임포턴트. 앞으로 너네들이 경우의 수를 셈할 때 가장 많이는 뭐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도구예요. 도구. 자, 5번 문제 보자. 옆에 5번 문제.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이 있어요. 남 5, 여 6. 그럼 우리 남자, 여자 할 때, 학생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르다는 거 인식해야 돼요. 똑같은 남자 5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남학생 3명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봐봐. 내가 3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3명.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얘는 3팩토리얼이죠.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을 먼저 뽑을 거야. 그 다음에 나열할 거라고. 자, 그러면 총 몇 명을 뽑는 거냐면 6명을 뽑는 거죠. 그죠? 6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라고. 그러면 남자를 3명 뽑을 경우의 수는 5C3.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시에 여자는 6명에서 3명을 뽑을 거라고 이렇게. 괜찮죠? 그럼 내가 지금 한 행동이 뭐야? 6명을 뽑아놓은 상태야. 그럼 그 6명이 지금 어떤 상태야? 순서가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지. 순서 없이 6명을 뽑은 거라고 일단은.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라고? 나열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5C3이라는 녀석은 5C2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6, 5, 4, 3, 2, 1, 5, 4, 20까지. 그 다음에 6팩은 720으로 우리가 외워서 쓰기로 했죠. 5팩은 120, 6팩은 720. 이 정도까지만
더 많이 더 바라지도 않아요. 4팩은 24. 아니에요?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72는 144죠. 거기에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와, 너무 크다 수가, 그죠? 하지만 정답입니다. 자, 거기 265페이지도 한번 적어도와랑 그다음에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어려운 개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걸로. 좋은 일 있어요? 아, 오늘 영어 어때요? 아니. 근데 진짜 영어 때도 돼요? 진짜로? 그거 다 하면. 다 못하면 못해요? 아니, 그거 윙 다 하면. 그냥 다 못하면 못해요? 그럼요, 수학이 우선이죠. 숙제를 다 끝내는 게 우선이지. 근데 영어 때 무서워. 아, 무서워요? 그럼 몇 시죠? 6시인데 아, 6시면 뭐. 한 5시 반쯤 가야 돼요. 5시 반쯤? 5시까지만 하면 되겠다. 네. 좀 이따 2시에 밥 먹을 거예요. 네. 밥도 먹고. 근데 예스. 그 뭐지? 여기 왜 21가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알려주면 아닌데? 자, 흰색 두 송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수잖아요, 그지? 네. 그러면 네 송이를 뽑을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흰색 두 송이는 없어졌죠, 그죠? 네. 그럼 나머지 7개에서 두 개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21가지 맞아요? 그럼 답을 어떻게 부를지? 264페이지죠? 네. 단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 260. 잠깐만.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흰색 꽃 두 송이잖아, 그치? 네. 그다음에 흰색 꽃 두 송이를 두 송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흰색 꽃 두 송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흰색 꽃 2송이만 포함하면 돼. 그러니까 세팅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흰색을 반드시 여기 만약 4개를 꽂다가 꽂는다고 하면 얘 2개로 반드시 2개만 포함해야 돼.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얘만 꼭 5개. 흰색은 흰색은 안 또. 그러니까 흰색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없이. 네. 마음에 아니 들어. 어떡해요? 왜 말했어? 아니 뭐 얘기를 해야지. 꿈이에요? 어? 지금 꿈 아니죠? 아니 응.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니? 그래?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길래 말이 안 돼요? 심장이 그러면 고백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아니 한 100명이 고백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아 같이 있다. 그럼 그건 아니네. 뭐가 있을까? 같이 있는 일이 어렵다. 같이 있다라는 게 추상적이네. 아 지금 현재 수학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어떡하긴 수학 숙제하면 돼. 너무 행복한데 아 너무 잠시 즐겨 보면 한 5분 정도 네. 가만히 상상하면서 즐겨보세요.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자, 요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넘어갈게. 연습은 또 다 해보고 그냥 급하게 따다다다닥 하자. 현지 왜 멈춰 있어? 보고 있어? 적어도 짝수 한 개가 포함하려면 다 홀수인 경우잖아, 그죠? 4개 줘. 그러면 4개를 고를 때 홀수니까 몇 가지야? 그러면 84에서 4를 빼면 되겠지? 맞아? 이해됐어? 전체 8개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을 경우의 수 전체는 84잖아. 그게 전체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근데 적어도 하나가 짝수래. 그럼 전부 다 홀수인 경우 수만 빼면 되잖아. 그럼 전부 다 홀수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4씨 4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만 빼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 홀수가 4개밖에 없는데 4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거 한 가지. 엄청 오늘 학원 있어요? 저녁에? 있어요. 5시에 가야 돼. 그거 하고 윙 해야 돼요. 네. 그 264쪽에 이거 맞아요? 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리를 빼야겠죠, 그죠? 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2, 3은 6, 6가지죠? 맞죠? 맞죠? 이제 거기 하고 있으면 어떡해? 넘어갔는데. 자, 번호 265페이지. 자, 불러볼게요. 자, 1번에 16, 2번에 69, 3번에 85, 4번에 194, 5번에 144,000, 6번에 25,200, 7번에 36,000, 8번에 12,000. 원래 많이 나와. 됐나? 뭐야? 4번 틀렸네? 4번 뭐야? 적어도 한 명씩 포함돼야 되는데 아, 저 계산을 잘못했어요. 계산이요? 네, 10에서 15분인데. 자, 갈 길이 머니까 또 가볼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2교시에서도 조금 더 조합은 연습 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 조합 위주로 할 테니까. 너네 토요일 날 조합까지 해서 시험 볼 거야. 그림 잘 풀어보셔야 돼요. 봐요? 시험이요? 또란이 처음 보는 거야. 경우의 수 처음 보는 거야, 시험. 경우의 수하고 순열 조합을 시험 보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성실하게 안 했던 친구들은 물론 힘들겠죠.
자, 266페이지에 1번 문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남학생이 4명 있고요. 남 4명.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 있어요. 여학생이 3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을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는 거. 또 했죠. 그러면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 그럼 이제 다 뽑힌 상태야. 그럼 몇 명을 뽑은 거야? 총 4명을 뽑은 거잖아. 그럼 일렬로 나열하려면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3C2라는 거는 3C1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볼까? 30인데 4, 3, 12니까 2, 3은 6이니까 6 곱하기 3 곱하기 4 얘는 24가 되죠. 6, 3, 18 곱하기 24니까 컨닝하면 432가 지나갑니다. 근데 왜 곱해요? 어떤 걸? 어디를 왜 곱해야 되는지 물어봐야지. 여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일렬로 세우는 거. 자 봐봐. 내가 이거를 한 행동을 봐야 돼.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봐봐. 내가 남 1, 남 2 이렇게 써볼게.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영대를 그릴 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를 이해하는 참 도움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여 1, 여 2, 여 3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2명을 뽑을 거 아니야. 그지? 봐봐. 2명. 그러면 여기서 2명을 뽑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 1하고 남 2를 뽑았다고 쳐볼게. 남 2를 이렇게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 1, 여 2를 뽑았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뽑은 행위는 뽑아서 나열하지 않았지. 즉, 남 1과 남 2를 뽑나, 남 2와 남 1을 뽑나, 그 중복되는 거를 내가 삭제시켜줘서 뽑은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얘네들 4명이 뽑혀 있잖아. 이 뽑힌 4명은 순서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순서가 없어. 왜? 조합으로 뽑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그 뽑은 4명을 뭐 하라고? 뽑은 4명을 뭐 하라고? 일렬로. 일렬로 나열하래.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야. 그럼 그 4C2랑 3C2를 왜 곱해요? 자, 곱사건은 왜 곱하는 거야? 개념을 알아야지. 아 동시에. 그치, 동시. 내가 얘네 2명 뽑는 거랑 얘네 2명 뽑는 거랑 다른 사건이냐고. 뽑아서 다뤄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고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 총 4명을 뽑는 거잖아. 그러면 2명 뽑는 걸 동시에 일어난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 한 거야. 그러면 그 뽑은 애들을 또 나열까지 한 것도 뭐 한 거야? 동시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순서를 봐봐. 남자 2명을 뽑았어.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여자 2명을 뽑았어. 그리고 연달아서 그 4명을 순서를 정했어. 그러니까 다 곱하기 한 거야. 태연이 오늘 이해도가 괜찮네 오늘. 컨디션 좋네. 저번 시간에 좀 자고 가더만. 근데 그 적어도 그거 모르겠어요. 적어도 전체 소개는 좀 더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로 넘어가 볼게. 자, 직선. 자, 보자, 직선. 자, 이제 직선의 개수를 셀 거야. 직선의 개수. 그럼 직선의 개수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한 가지만. 뭘 조심할 거냐면, 봐봐.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 있는 거. 이 2개를 비교해 볼게. 자, 여기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는 반드시 직선이 이렇게 그려놔요. 근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통 올려놓냐면 원 위에다 올려놔. 원 위에다. 왜 원 위에다 올려놓냐면 얘는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선생님 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우길 수가 있잖아. 나는 그렇게 보인다고. 그걸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으로 해결해. 원으로. 문제 출제할 때. 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A, B를 잡으나 A, C를
잡으나 BC를 잡으나 전부 다 뭐예요?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총 6개가 얘를 일렬로 세우면 3팩토리얼이잖아, 그지? 그러면 총 6가지가 뭐야? 한 가지로 된다. 그죠? 근데 얘는 한 직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게 발생되지 않죠. 그죠? 근데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직선과 즉 AB라고 하면 AB와 BA는 같은 직선이죠. 그래서 조합으로 해요. 직선 조합. 우리 1학년 2학기 때 엄청 많이 했지, 그치?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그러면 공통수학 1까지 선행했던 친구들은 너무 쉽게 계산했겠죠, 그죠? 그래서 선행하는 장점이 있는 거야. 추워요. 아, 네. 난 행복하면 안 추울 줄 알았는데 행복해도 추운 건 어쩔 수 없네. 자, 5번 문제 보자. 그럼 5번 문제를 보자마자 뭘 느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네? 이런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점 3개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하면 뭐가 만들어져? 직선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3C라고 똑같으니까 직선이 몇 개 만들어져? 3개 만들어져.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 만들어져. 직선이니까 그 2로 해야 돼요. 32. 점 2개를 선택할 거잖아. 근데 왜 조합을 했어? AB랑 BA랑? 똑같은. 그렇지, 똑같으니까 조합하는 거야. 반직선을 뭘로 해야겠어? 3P2가 되겠지. 네? AB랑 BA랑 만약에 다르다면 이 반직선이 다르잖아. 반직선은 AB는 이렇게 되는 거고 BA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반직선은 뭐야? 3P, 2가 반직선이죠. 됐죠? 네. 총 6개를 반직선은. 그러면 반직선의 나누기 2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뭐 6번, 7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볼게. 자, 8번 문제부터 잘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2가지만 지금 문제 풀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자,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자, 얘를 이렇게 풀었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보세요. 점이 총 몇 개 있냐면 10개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10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여기 있는 직선 애들 보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랑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왜 하나의 직선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든 녀석들은 전부 다 하나잖아. 걔는 빼버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총 6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얘들은 뭐야? 빼버릴 거야. 그러면 얘도 빼버리고 얘도 빼버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직선이 1개, 2개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괜찮아? 이해됐어? 2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발산을 잘 생각하라고. 자, 2번째. 이것도 되게 유용하단 말이야. 요렇게 고려하기 싫어. 아예 안 만나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점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점을 하나 선택하면 아예 위아래로만 생기지 직선. 그러니까 자, 위에 점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밑에 점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위아래에서 만나는 직선만 생기잖아. 근데 이 직선 2개가 더 추가로 있으니까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2가지 아이디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문제 조건마다 어느 게 더 유용한, 어느 게 편하고 더 정확한지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이해는 다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 상관없어. 뭐 중복되는 거 상관없어. 그냥 일단 모든 점의 개수에서 직선 만들 수 있는 거 다 구해. 그게 10C2. 근데 여기 한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은 뭐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직선들은 전부 다 빼버릴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직선들을 뭐예요? 더해줄 거야. 자, 그럼 계산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10C2는 5 곱하기 9가 되니까 45고 4C2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얘는
3 곱하기 5니까 15개죠. 그러면 45에서 20을 빼면 24에 2 더하면 26가지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4C1은 4가지고 6C1은 6가지야. 6, 4, 24에 2개 더하니까 26가지. 아, 너무 재밌죠? 그죠? 이 똑같은 방법으로 더 어려운 10번 문제를 해봅시다. 이거 되게 연습 잘 해놔야 돼. 어차피 조합에서 도형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학교 시험에서 좀 평이하게 문제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도형 문제가 꼭 나와요. 수년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볼게. 10번 문제 보면 아주 특이한 녀석이야. 자, 반원이 있어요. 반원. 이렇게. 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 첫 번째. 직선이라는 거는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니까 총 점의 개수가 6개니까 내가 6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다 만들어봤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점 3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빼버릴 거야. 그럼 내가 뭘 뺀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이 직선 하나도 빼버린 거야. 그래서 더해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자, 이 개념 그대로 사용한 거야, 그대로. 그냥 모든 점에서 두 점만 이으면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구해버린 거야.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돼. 얘네들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잖아, 그지? 얘네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얘만 빼준 거야, 한 직선. 그러면 내가 얘를 다 빼줬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하나의 직선은 뭐야? 더해줘야지. 근데 Yes. 저 위에 동그라미 모양에서 6C이잖아요. 총 6개죠? 6개에서 2개를 근데 쳐주면 가운데는요? 어떤 가운데? 저 직선 여기서는 얘는 뭐야? 원 위에 있으니까 한 직선은 있지 않잖아. 6개 맞네. 6개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점 6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6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직선이 되니까. 근데 한 직선에 있는 애들은 뭐가 문제가 돼? 얘도 한 직선, 얘도 한 직선, 이렇게도 한 직선이야. 그래서 총 3개가 한 직선이 돼. 걔네들 다 빼버릴 거야. 한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은 다 빼버릴 거야. 중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다 뺐으니까 원래 있던 하나는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아까처럼 아예 그렇게 안 만나게끔 해버린다. 그러면 내가 여기 밑에서 할 수 있는 경우수가 이렇게 있어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를 선택하면 뭐가 나와요? 직선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면 봐봐. 이게 끝이 아니야. 얘는 생각을 봐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뭐가 삭제됐냐면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끼리 만들어진 직선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직선 플러스는 당연히 여기서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점 3개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지. 그럼 지들끼리 뭐가 만들어져? 직선이 만들어지죠. 지들끼리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 한 개가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계산해보자. 6C이니까 3, 5, 15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13가. 자, 얘 보자. 3, 3은 9에다가 플러스 3 12에 플러스 1이니까 자,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전체 점 2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구하는 거라고. 근데 뭐가 문제가 돼? 밑에 있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빼버린 거야. 근데 다 빼면
원래 있던 빨간색도 빠진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해주고.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아예 이렇게 한 직선 위에서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점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놈들끼리 이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직선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애들이죠. 그죠? 동시에.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 얘네들끼리 만들어진 직선은 구할 필요 없어. 걔네들끼리는 뭐야?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세 명은, 이 세 마리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32가 만들어져. 여기는 왜 안 더합니까? 여기 한 직선이라니까 그게 다 1이 돼. 아, 재밌죠? 이거 더하면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잖아? 그러면 266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266페이지에 1번부터 지금까지 일단 11번 있죠? 총 11문제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11번까지. 해보고 다시 또 답을 불러볼게요. 아, 한 명이 아니네. 왜 이렇게 많지?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이 두 명. 아니 수육 샌들이잖아. 한 명이지, 그러니까. 샌이 여러 명이면 국제입니다. 무슨 좋은 얘기 있길래 저렇게. 커피 사와도 돼요? 네? 커피 사와도 돼요? 아니요. 밥 먹을 거야, 2시에. 얼마 안 남았어. 2시까지 자도 돼요? 아니요. 이해됐어? 정말 직선계수 이해됐어? 그건 됐어? 대니 화이팅! 네. 근데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한다고요? 네. 이웃하는 거 순혈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묶어버리면 되죠. 근데 조합은 다르지 않아요? 조합은 달라요? 묶어서 그 안에 있는 두 명도 해야 돼요? 아, 2번 보면 남학생이 4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3명이 있죠. 네. 근데 남학생을 2명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2명 뽑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열할 거잖아. 근데 남자끼리는 뭐라고요? 이웃하게 나열할 거죠. 자, 봅시다. 일단은 뽑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나열할 거죠. 근데 이 나열할 때 이웃하게 나열할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뭐야? 한 사건이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다 곱사건으로 해결할 거야. 자, 그러면 4명 중에서 일단은 2명을 선택할 거야.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할 거야. 그럼 내가 했던 건 뭐야? 4명을 뽑았잖아. 그럼 4명 뽑았는데 남자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남자끼리 묶어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몇 덩어리가 나열되는 거야? 네. 그렇지. 300. 근데 아, 남자끼리는 또 뭐 할 수 있어?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나열, 순서 있게 나열하면 뭐야? A, B랑 B, A랑 다른 경우라고.
남자 1이 앞에 올 수 있고 남자 2가 앞에 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패 간 거야. 그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다 이해됐나요? 네. 좋았어. 아주 잘했습니다. 심심한데 계산해볼까? 4, 3이니까 2, 3은 6에 곱하기 얘는 3가지 곱하기 얘는 6에 2, 12 이렇게 되네. 그러면 12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216인가요? 216. 맞아요? 네. 네, 216까지가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우리 순열했던 거 개념 그대로 가져왔잖아, 그렇지? 하지만 계산 방법은 좀 다르지. 네. 그러니까 너가 순열, 만약에 이게 순열하고 조합이 문제 같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를 순열로 계산할지 조합으로 계산할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풀 때는 다 조합으로 접근할 거야, 먼저. 그럼 조합으로 접근해서 나열해버리면 순열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럼 이게 순열인 거예요? 걔가 순열인 건 아니죠. 조합하고 순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순열인 거예요? 답은 순열도 아니죠. 조합하고 순열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 아, 뽑는 행위와 나열하는 행위가 지금 뭐야? 조건이 각각 다르다. 그럼 순열로도 풀 수 있어요? 순열로는 못 풀지. 왜? 까다롭잖아. 4명 뽑는 거를 중복을 삭제해줘. 그럼 만약에 순열로 계산하면 뭐야? 순열로 다 계산한 다음에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았던 중복은 뭐야? 삭제해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뽑아서 나열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아, 좋았어. 그러니까 잘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어떡해요? 좋은 거죠. 아니, 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럽네요. 선생님도 행복합니다. 왜요? 인생이 행복해. 교회 다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이죠. 우리 인생 행복한 삶. 진짜 행복하냐? 잠 많이 자서? 방학 때 엄청 자네. 자,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266페이지 답을 11번까지 불러볼게. 자, 1번에 432, 2번에 216, 3번에 144, 4번에 144, 5번에 3, 6번에 15, 7번에 28, 8번에 26, 9번에 42, 10번에 13, 11번에 36. 됐나요? 됐나요? 자, 이제 삼각형의 개수 한번 해보자. 12번, 13번 다 해볼까? 12번, 13번. 12번은 뭐 할 필요도 없지. 12번 보자.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없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자, 점이 총 7개예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뭐야? 점 3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7, 6, 5, 3, 2, 1이니까 너랑 안녕이니까 35개가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13번 보면 자,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한 직선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얘도 두 가지로 또 풀어볼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을 다 구해버리는 거야. 총 점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수가. 근데 여기에서 점 3개 가지고 만든 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삼각형이 또 안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점 2개와 여기서 점 하나를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점 2개를 선택할 거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서로 다른 사건이죠. 여기서 두 개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그럼 똑같이 30 위에서 하나 선택, 밑에서 두 개 선택. 자, 반복되지 직선 삼각형, 삼각형. 그러니까 두 개 다 알아두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자. 6C3하고 3C3 뭐야? 얘는 한 가지고 한 가지니까. 얘는 6, 5, 4에 3이니까 5, 4, 20에 두 개 빼니까 18개가 되겠죠. 얘는. 자, 얘도 보자. 그럼 얘는 3C, 3C니까 9개, 3C, 3C니까 9개 더하면 18개가 되죠. 선생님 왜 똑같은가요? 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렇게 접근했으니까. 14, 15분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하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 두 가지를 연습하냐? 이제 사각형, 평행사를 하면 알게 돼. 이해가 돼. 아, 이럴 땐 이게 더 유리하네요. 이렇게 알게 된다. 자, 직선하고 삼각형은 이게 더 유리해. 1번. 사각형이 2번이 더 유리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풀면 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배우세요. 행복하다니까. 행복하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조금 불편한 건 요즘 좀 더워서 불편하죠. 그거 말고는 다 행복합니다. 네. 엄도 행복한가요? 불려서 안 행복해요. 불행하네. 와, 잘했다. 현지도 잘했고. 아, 현우 잘 못했다. 현우 잘 못했다. 자, 14번 보면 세 점으로 만들 거잖아. 그러면 그냥 다 만들어 볼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그렇지? 점이 8개야. 거기서 3개를 선택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만들어지는 세 점. 하나, 둘, 셋, 넷, 5개. 5C, 3. 그 다음에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 3C, 3. 이거 이해돼요, 씨? 3개를 다 만들었잖아. 그러면 얘는 5C, 2가 되니까 얘는 5, 20, 10개. 얘는 1개, 그죠? 11개를 빼면 되겠네. 자, 8, 7, 6, 3, 2니까 8, 7에 56에서 11개를 빼니까 32개. 현욱이 이거 안 뺐냐 혹시 요거? 35개예요, 35개. 그 다음 15번은 25개입니다. 15, 25. 잘 푼 것 같아. 자, 16, 17번 넘어갈 건데 16번 왜 자꾸 원이 나오냐면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한 직선 왜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조합으로 풀면 땡이야. 근데 17번 문제 보자. 17번. 자, 요거 보자. 17번. 잘 보자. 잘 보자. 자, 얘는 그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가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방법을. 그러면 전체가 6개, 5개니까 11개 중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하면 전체에 개수가 나오지, 그치? 근데 이 한직선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죠? 한직선에서 내가 여기 요만 계산해 볼게. 여기서 한직선이 만들어지면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도 안 만들어지지. 점 3개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분류해야 될 게 뭐야? 추가로 생겼지. 그죠?
그렇게 할 바에는 뭐예요? 그냥 아예 안 생기게끔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위에서 2개 선택하고 밑에에서 2개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고려될 사항이 뭐 없잖아. 고려될 사항. 그죠? 여기서 2개를 선택한다고 해서 더 중복되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밑에서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사각형은 이 아이디어를 더 활용하세요. 평행사변 사각형 전부 다. 그 다음에 18, 19번 이 정사각형 개수 세는 것만 좀 연습할게.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정사각형 개수. 난 직사각형도 해보자. 직사각형. 근데 예. 수채화에서 예. 그 마지막에 6C3은 왜 3이에요? 네, 어떤 거요? 예? 식에서 3. 이거 집 다 쓴 거 아닌데? 그래요? 쓰다가 안 쓴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사각형에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2개 선택하고 여기서 2개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곱해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 동시에 아. 해야지 만들어져. 곱한다라는 거는 너가 생각을 꼭 해봐야 돼. 이거 더할지 곱할지는 너가 판단하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무조건 곱하고 그러지 말고. 이해됐나요? 방법 왜 곱해야 되는지? 네. 점 4개가 만나야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곱한 거야. 그게 하나의 사건이니까. 자, 이제 18, 19번을 한번 봅시다. 자, 18, 19번. 일단 사각형의 총 개수를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자. 사각형의 총 개수. 자, 그러면 아까 했던 17번 아이디어랑 비슷해요. 자, 얘는 지금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가요? 오케이. 됐어. 그 정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좋았어. 그럼 직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각형. 전체 사각형이라는 녀석은 내가 세로에서 2줄을 선택하고 가로에서 2줄을 선택하면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내가 세로에서 만약에 얘를 가로부터 얘가 1번, 2번. 자, 여기다 적어볼게. 여기다가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로줄이라고 하고 얘가 A, B, C, D, E 세로줄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에서 1번 줄하고 2번 줄을 선택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C, D를 선택했다 보자. C, D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줄에서 2개를 선택하고 5줄에서 2줄을 선택하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게 전체 사각형 개수예요. 정사각형은 뭐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사각형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변의 길이로 판단해 볼게. 즉, 한 칸, 2칸 이런 걸로 판단해 볼게. 자, 봐봐. 자, 여기에 정사각형 변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를 볼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는 가로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4개. 세로로 4개. 즉,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지? 그러면 3개. 그러면 세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나는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는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가 제곱으로 만들어져. 5칸 5칸이면 25, 16, 9, 4 이렇게 만들어져. 정사각형 생기 일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가 몇 개야? 16개, 9개, 4개, 15개에서 5개 더하니까 20개죠. 정사각형 개수는 20개. 직사각형 개수는 그렇게 곱하면
그러면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다 구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행사변형. 자, 여기까지 연습을 하면 우리 조합은 이제 진짜 하나 남았어.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자, 평행사변형 보자. 그냥 문제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 임의대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만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셌잖아. 하나, 둘 이렇게 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개짜리 이렇게. 이게 아니라 조합으로 세면 세로줄 3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 3, 3은 부jo야 이렇게 있다. 평행사변형. 줄이 아무리 많아도 뭐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22번까지 마무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답 불러주고 오늘의 마지막 진짜 조합에서 제일 중요하진 않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스타일.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원 유형 끝까지 푸는 거예요. 원주까지. 와, 큰일 얘들 다 했던데? 네. 이건 다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안 했어. 와서 1시간 반이 2시간 했구나.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할 수 있는 걸 안 했어. 얘는 쉬우니까요. 딴 거에도 근데 왜 안 했어? 쉬운데.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체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체벌이 필요해요. 쉬우니까 금방 답을 불러볼게. 소리 잘 되죠? 아니, 다 불러줄게. 자, 예중이 잘 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사각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왜 필기를 안 하지? 여기에 한 칸일 때는 4 곱하기 4로 나온다고. 왜 20개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냐? 20만 덜렁 적어놓으면 집에 가면 모르지. 저번에 20개인지 모르겠는데. 왜 몰라? 내가 한 칸이란 말이야. 그지?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걸 선택할 거야. 몇 개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네.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0. 얘가 4가 41이라고. 40. 얘가 4개 중에서 이거를 더하면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30이네. 우와. 그걸 물어봤구나. 왜 20이냐고? 30. 예중이 거의 20이라고 적었으면 집에 가서 또 왜 20인지 겁나게 고민하고 있겠죠. 필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집에 가면 생각 안 난다니까. 자, 답을 불러봅시다. 어디부터 불러야 되나? 16번부터 불러볼게요. 16번에 5, 17번에 150, 18번에 100, 19번에 30, 20번에 18, 21번에 18, 22번에 210. 오, 잘했습니다. 20번에 18이에요. 18. 뭐지? 20번? 9 나오는데? 9가 나와. 네. 자, 가로에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3개. 아니 4개. 4개 중에서 2개죠. 네. 세로는 3개 중에서 2개죠. 네. 4C 곱하기 3C이죠. 계산이 틀린다. 계산이 틀렸나봐. 말도 안 되게. 아, 그러니까 20번하고 21번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가로가 3개고 세로가 4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0번하고 21번의 답이 똑같은 거야. 좋았어, 거기 끄덕였어. 자, 이제 조합의 마지막. 조합의 마지막.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이해를 해보세요. 재밌어 이거. 이해하면 너무 재밌어.
조합해서 마지막 기본 유형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쌤까지 풀고 그림까지 풀어보면 진짜 뭐 시험 준비까지 다 한 거겠지 그러면. 너네 다른 과목 하세요. 다른 과목. 배수랑 미적분 하면 되지. 우리 이거 계속 이 스케줄대로 숙제도 잘 해오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검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숙제도 잘 해오고 이해도 제대로 넘어가면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분 들어갈 수 있어요. 공통수학 2를 끝내고 올려보낼 거라서. 그러면 고등학교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끝나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 일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에도 세미나이에요? 아니요. 12월 셋째 주에 고등부로 옮겼고 이제 거기 고등부 선생님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쁜 1학년 애들도 또 하겠죠. 쓰낼까?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퇴원서 써야 돼요. 한 3개월 버티고 끊으세요 그러면. 네. 자,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사과, 식상하긴 하지만 사과 4개를 이제 분배해 볼 건데, 자, 두 접시에다가 이렇게 분배해 볼게. 첫 번째 접시, 두 번째 접시, 두 가지 방법으로 분배해 볼게. 자, 사과인데 사과가 각각 달라. 각각 다르기가 어렵겠지, 그지? 사과가 크기가 다 달라. 다른 크기의 사과 4개. 번호를 매길게요. 1, 2, 3, 4. 그래서 여기에다는 1개를 내가 놓을 거고 여기에다는 3개를 놓을 거야.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하나를 선택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총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야. 그죠?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은 거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뽑았으면 여기 3개 중에 3개를 뽑았으면 만약에 내가 1을 가져갔어. 그럼 여기 2, 3, 4가 뽑혀 있잖아. 그럼 그 2, 3, 4끼리 중복되는 건 지금 다 해결한 거지. 그치? 더 할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4 곱하기 1이니까 4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1번 갖다 놓으면 2, 3, 4 2번 갖다 놓으면 1, 3, 4 3번 갖다 놓으면 1, 2, 4 4번 갖다 놓으면 1, 2, 3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4가지 나온다고. 근데 얘를 보자. 얘는 여기다 내가 2개를 갖다 놓은 거야. 여기다가 내가 42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2개에서 2개를 갖다 놨다.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1, 2를 뽑았다고 해봐. 그럼 1, 2를 뽑은 거랑 2, 2를 뽑은 그 중복된 거를 내가 해결했지 지금. 해결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 4가 남아서 가져왔어. 그럼 3, 4랑 4, 3인 거를 그렇게 중복되지. 그런 걸 해결한 거지. 조합 기호는 그걸 해결했다고, 중복 기호를. 근데 뭐가 발생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봐봐. 내가 얘를 A 접시라고 하고 얘를 B 접시라고 해볼게. 근데 서로 같은 접시야. 접시의 구분은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 A라는 접시, 같은 접시야.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같은 접시인데 여기에다 내가 1, 2를 뽑았어. 여기다가 3, 4를 뽑았다고. 그럼 중복 없이 뽑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 접시에다가 3, 4를 뽑았고 여기다가 1, 2를 뽑았어. 두 경우의 수는 같은 거죠. 자, 그림으로 더 예쁘게 그려줄게. 접시가 똑같은 접시가 이렇게 있어. 똑같은 접시. 사과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대진표 넘어가자. 자, 이렇게 접시가 완전 똑같은 접시야. 이렇게 2개씩 나눠 담을 거라고. 사과는 구분이 있고 접시는 구분이 없다고. 그러면 1개, 3개로 나눌 때는 내가 3개를 뽑은 거나 1개를 뽑은 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가 나와요. 중복되는 일이 발생을 잡는다. 그래서 끝이야, 이 계산. 근데 얘를 봐봐. 여기다 내가 1번 사과와 2번 사과를 뽑았고 여기다가 3번 사과와 4번 사과를 뽑았다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4C라는 거는 1번, 2번과 2번, 2번 뽑은 이 중복 사건을 하나로 해결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얘도 4번, 3번을 뽑은 거를 하나로 해결해서 끝났다고.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얘 1번, 2번을 뽑았고 그 다음에 3번, 4번을 뽑았어.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3번, 4번을 뽑고 여기를 1번, 2번 넣었다. 그럼 두 사건은 뭐예요? 같은 사건이죠. 즉 어떤 경우냐면 서로 같은 접시에 바꾸면 중복이 일어나잖아. 그치? 이렇게. 그 중복되는 거는 이 조합 기호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얘는 곱하기 200분의를 해줘야 돼. 자, 서로 다른 6개의 사과가 있어. 6개의 사과. 더불어 내가 세 접시에 이렇게 담을 거야. 세 접시. 세 접시는 같은 접시야. 그럼 여기에 세 접시에 2개씩 담을 거야. 2개씩 담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해서 담고 나머지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담고 나머지는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담을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일렬로 줄 세운 거는 중복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요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는 대진을 악수나 대진으로 가요. 대진표를 이렇게. 자, 총 4팀이 참가했어요. 축구. 사커. 자, A, B, C, D 4팀이 참가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대진표를 보니까 대진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4팀 중에서 2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팀 중에서 2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끼리 붙고 얘네들끼리 붙잖아. 그러면 이렇게 붙으나 뭐 똑같지?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 이게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 269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자, 6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럼 6명의 학생을 내가 2명으로 나눌 거야. 총 몇 팀? 3팀으로 나눌 거라고, 3팀으로. 그러면 2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복이 해결이 안 된다고 조합을 뽑기만 했습니다. 조합은 뽑기만 한 거야. 그럼 얘가 6C2에 4C2에 2C2를 내가 3팩으로 나눌 거야.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 12번까지 풀어볼 건데 실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 여기 보면 얘를 전부 다 대진표로 바꿀 거야. 자, 봐봐. 이제 얘를 다르게 해석할 건데, 자,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6명을, 그럼 일단은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두 가지, 요거를 다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6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조를 나눌 거야. 1, 2, 3조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1조에는 1명, 2조에는 2명, 3조에는 3명 이렇게 한번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1조에 2명, 2조에 2명, 3조에 2명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눌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대진표를 그려. 대진표를. 그럼 여기에 3명이니까 자, 맨 밑에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2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나눈 거야. 괜찮은가요? 뭔 말이에요? 자, 1조에는 1명, 2조에는 2명, 3조에는 3명 이렇게 들어간다고. 1조, 2조, 3조. 대진표로 만든 거야.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너는 1조, 2조, 3조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러면
보자. 얘도 보면 얘는 이렇게 만들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를 순열로 한번 접근해볼게. 순열로 조합으로 접근하지 않고 순열로 풀 수 있으니까. 자, 봐봐. 내가 자 지금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이 지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이 지점 있죠.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만나서 생기는 이 지점 있죠. 셋이 만나는 이 부분만 중복되는지 체크할 거야. 중복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 있게 다 나열한 다음에 중복만 제할 거예요. 중복만. 자, 첫 번째 보자. 자, 6명을 순서 있게 나열할 거야. 그러면 6페이지죠. 그 다음에 뭐야? 중복을 삭제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는 중복이 일어날 수 없잖아. 혼자 지워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나 이렇게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중복된 거를 삭제할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중복되죠. 그죠? 얘는 3팩으로 중복을 해결할 거야. 그 다음에 다 여기서는 중복이 다 해결됐어.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간 여기서 중복을 보자고. 여기서는 얘가 1명, 2명, 3명이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죠. 끝인 거야. 얘는. 순열로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보자. 얘를 조합으로 계산해보자. 조합으로 계산하면 자 6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야. 이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얘는 6계산을 하니까 6 곱하기 얘는 2, 5, 10까지 얘는 1가지 총 60까지가 돼요. 얘 봅시다. 얘는 3, 2, 1에 6 남으니까 얘는 5 곱하기 남죠. 거기에 2니까 5, 4, 3, 2, 2니까 6회니까 3, 4, 12에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60까지죠. 같이 나온다고. 순열로 계산해도 나온다고. 그럼 순열이 더 계산하기가 편해. 나중에. 자, 얘도 볼게. 얘도 보면 자, 얘를 일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6페이지죠. 중복 없이 나열한 거야. 얘네들 6개를 여기다 그냥 쫙 배치했다. 근데 거기에 중복을 체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는 중복이 발생되죠. 얘는 중복이 발생되죠. 얘는 중복이 발생되죠. 그리고 얘는 중복이 발생되죠. 그죠? 얘는 2명을 뽑을 거니까 6시, 2, 4시, 20, 2시인데 거기에 얘가 세 팀이니까 뭐예요? 3팩토리얼을 한번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조합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 팀을 분배할 때 중복을 없앤 거예요. 중복을. 근데 어떤 중복은 못 없앴냐면 얘네들끼리 제일 마지막에 덩어리들끼리 중복되는 거는 체크를 안 해줬어. 그래서 덩어리끼리 중복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줄 거야. 삭제해줄 거야. 그게 조합으로 해결하는 거야. 순열은 애초에 그냥 다 이대로 나열할 거야. 그 다음에 중복되는 녀석들을 다 삭제해줘. 계산 결과값이 똑같아. 근데 보통 순열로 다 계산해. 대분할 분배는. 근데 왜 그럼 조합을 알아야 되냐?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더 분할과 분배에 대한 개념들이 더 들어간 문제들이 있어요. 확률 통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념을 배워주는 거예요. 문제풀이 이렇게 안 할 거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4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4번 문제. 대진표도 한번 해봐야지. 14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 풀고 밥 먹으러 쉬운 가면 되겠네. 그지? 점심을 먹었지? 자, 14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눈물 흘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자,
얘를 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분할돼 있고 이렇게 분할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야. 자, 총 5개 팀이 있죠? 5개 팀에서 내가 2팀을 여기다 먼저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팀 중에서 2팀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있는 녀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바꾸면 뭐예요? 팀이 중복이 안 일어나죠? 왜냐면 여기에 대진표와 여기 대진표가 서로 같지가 않잖아. 끝이야 이게. 자, 얘를 순열로 계산해 봅시다. 서로 다른 5개 팀을 일렬로 배열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복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랑 여기만 체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20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복이 안 일어나죠. 여기서 중복이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부터 계산하면 얘는 4로 나누면 되니까 5, 4, 3, 1, 4 빼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죠. 6, 5, 30까지 되죠. 얘도 계산합시다. 위에 있는 녀석은 5C라는 녀석은 2, 5, 10. 그 다음 얘는 3, 얘는 1이죠. 그래서 뭐냐면 순열과 조합으로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거기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269페이지, 270페이지 다 풀어볼게. 양쪽 다 풀어보고 이번 질문을 좀 받아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저는 많이 모르겠어요. 잠깐만있어요. 삼각비 할 때 수업을 안 들었죠. 숙제도 안 해오고. 아니 저 이거 다시 숙제 내주셨을 때도 하고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큰일 났지. 중간고사 어떻게 보지? 그러게요. 망했네. 네. 삼각비 계량각이 옮겨놨어요. 좀 이해했어요. 듣고 오세요. 네. 거의 제일 위에 있는 각일 거야 아마. 거의 듣고 와야지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추가로 설명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똑같은 내용 또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세요. 공부. 아, 네. 이제 시험인데 한 달 남 시험 한 달 반 남았어. 한 달 반이요? 응. 벌써 그랬네요. 응. 진짜 망했네. 지금 8월 중순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9월달 한 달하고 8월 두 주 반 남았으니까 한 달 반 남았어 시험은. 한 달 반 동안 삼각비랑 원까지 9월에 시험 보거든요. 잠시만요. 한 달 남았네? 큰일 났네. 엄마 어떡하냐. 진짜 망했네.